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광폭 행보죠. 어떻게 보면 좀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여권 정치인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각종 팜플렛에 한동훈 위원장 얼굴이 슬슬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충청권 같은 경합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보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. 이런 현상 자연스러운 걸까요? 당내 최다선이라고 하는 정진석 의원의 의정 보고서에도 한동훈 위원장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왜 대통령은 안 나올까? 보통 이 정도 선거 같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대통령하고 사진 실으려고 할 거거든요. 대통령이 국회에 나오면 원래 의원들이 그러잖아요. 막 대통령 옆에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셀카 많이 찍잖아요. 그런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사진이 등장한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그 뭐 분석에 다 연결되는 거니까 제가 더 말은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는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굵직한 이 총선 공약들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지금에 있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를 바꿀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동훈 온풍기를 들고 다니면서 다 빙하처럼 얼어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한동훈 위원장 오늘 미래를 키워드로 총선 공약 개발 본부를 띄웠습니다. 현역 의원 포함해서 총 50여 명 규모인데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서 배송하는 국민 택배 컨셉이라고 합니다. 자, 최수영 평론가님, 한동훈표 공약 좀 특이사항이 있을까요? 그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.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은 그 국민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은 실천이지만 그러니까 현찰이고 민주당이 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 어음에 불과하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당은 행정 권력을 위임받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약속을 직접 지원하고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현찰의 성격을 띠지만 정책으로 이어진다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민주당의 약속은 결국은 약속일 수밖에 없는 어음이다. 그러니까 공수표다. 나중에 이거 네. 실천할지는 안 할지도 모른다. 그 얘기를 이제 키워드로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게 국민 택배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 실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치환하고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가 매우 빨라지고 그다음에 견실해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가 지금 아직은 꺼내놓지 않아서 지금 뭐 제조 단계에 있고 이제 수렴 단계에 있으니까 꺼내놓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와 그다음에 갖고 있는 그런 영민한 재능 그다음에 순발력이 결합돼서 이런 그 공약들이 정말 맞춤형으로 잘 개발되어서 국민 앞에 던져진다면은 저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급조해서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진짜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방향성과 잘 조화되면서 총선 수요에 맞게 시기적으로도 잘 결합된 그런 좀 말하자면은 아주 맞춤형 상품이어야 되겠죠. 네.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앞으로 정치적 역량이다.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본인이 말하자면은 이번에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저도 평가하겠습니다. 예. 근데 이건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국민 택배라고 해서 우리 여당이 하면 그거 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감세 정책들 얘기하잖아요. 빌라 오피스텔 사면 그거 주택 소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결국 다주택자한테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 법 개정 안 하면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?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? 총선에서 우리 하게 해주면 우리 야당 그냥 패싱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린 다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?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지금 막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산을 어디서 쓰는지 이걸 어디서 예산이 막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매년 1월마다 하는 게 있어요. 자동차 세 연납하는 거예요. 한꺼번에 납부하는 거거든요. 좀 깎아주죠 그러면. 네. 올해 납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원래 2022년도에 10% 깎아줬거든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치를 납부를 해주면요. 근데 그게 슬그머니 7%로 깎여졌어요. 근데 다시 또 슬그머니 또 깎여가지고 5% 할인으로 내려갔어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슬쩍 깎아가지고
세금 모자란 부분들을 이렇게 막 메우려고 하고 나 정작 돌아다니면서 세금 다 깎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안 줘도 될 세금들 다 깎아주겠다고 막 그렇게 뭐 잔치 베풀 듯하고 아니 말 못하는 국민들은 억울하게 세금 다 내도 되고 돈 있어서 집 더 사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펑펑 깎아줘도 되는 건가요?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세수펑크 60조 원이나 나가지고 한국은행에다가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미지 정치일 뿐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도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예. 그래도 국민이 판단합니다.